49년 전 오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8월 18일 미루나무에서 가지치기 작업을 하던 미군과 도끼를 든 북한군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8월 18일 오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에서 노무자들의 작업을 경비하던 유엔군 경비병들을 북한군의 경비병 약 30명이 계획적으로 기습해와서 악랄한 살인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8월 18일 아침에 나무 한 그루 때문에 시작된 일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1976년 9월에 당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은요, 지금처럼 남과 북으로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지가 않고 유엔군과 북한군 초소가 서로 섞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북한군이 유엔군의 조율 없이 남측에 5개 초소를 만든 탓에 유엔군 초소가 북한군 초소에 둘러싸인 그런 모양새였는데요. 유엔군은 3개의 초소를 설치하고 북쪽에 이를 조망할 수 있는 지점에 5개의 초소를 추가로 세웠는데 그 사이에 미루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미루나무가 무성하게 자라서 시야를 가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 나무 때문에 안 보이는구나. 어느덧 미루나무 높이가요 15m에 달했다고 하는데 그러자 유엔사가 나무를 베려고 하는데 그해 8월 6일 나무를 베러 갔다가 북한 경비병이 위협을 하자 철수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10여일 뒤인 8월 18일 오전에 유엔사 작업반이 다시 미루나무로 접근을 해서 가지치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 미루나무 가지치기 작업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끔찍한 일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차가 찾아가니까 그때 이제 나무를 사이에 두고 대치가 됐나요?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8월 18일, 49년 전 8월 18일 오전 10시 반쯤에 유엔사 작업반이 2차로 이제 가지치기를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군 측이 트럭을 타고 와서 위협을 하는 거예요. 어허. 작업을 중단 안 하면 문제 생길 거다. 예. 더 이상 가지치지 말라고 해서 고함을 지릅니다. 예. 그렇지만은 작업반은 무시하고 계속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한 30분쯤 뒤에 북한군 병력이 한 30명 정도로 늘어나요. 30명?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더 거칠게 위협을 합니다. 더 치면 죽여버리겠다. 라고 그렇게 나서니까는 한국 노무자들은 작업을 중단을 했어요. 그런데 미군 책임자 그 보니파스 대위가 작업을 계속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북한이 하지 말라고 또 안 할 수도 없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험악해졌는데 이때 북한군 쪽에서 죽여라는 소리가 나면서 이 북한군들이 이 보니파스 대위한테 달려들었는데 이 북한군의 손에 바로 도끼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걸 들고 달려든 겁니다. 결국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렇습니다. 도끼를 들고 달리던 북한 군인들은 미군 대위하고 중위를 공격을 했는데 그만 미군 장교 2명이 사망하고 말았고요. 이 과정 이후에도 끔찍한 난투극이 4분간 벌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군 장교 1명, 사병 4명, 그리고 미군 사병 4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또한 북한군 공격으로 유엔 사령부 3초소가 완전히 붕괴가 됐고요. 또 현장에 있던 유엔 사령부 트럭 3대도 유리창이 깨지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마 이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도 북한이 저지른 최악의 도발 사건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건이 발생하자 당시 한반도는 이것도 전쟁 나는 것 아닌지 준전시 상태에 접어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 당시에 유엔군과 박정희 대통령은 대프콘 3호를 발령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6.25 이후에 최초로 이제 준전시 처제에 도입을 했던 것인데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이런 발언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이후에 유엔군은 폴 버니언 작전이라고 이게 단순히 이제 미루나무만 벌목하는 게 아니라 그 규모가 정말 엄청났는데 공지대 핵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전투기 20대가 이제 출격을 했었고요. 그리고 오키나와에서도 전투기 24대가 발진했었고 6척의 함선과 함께 1만 2천 명 규모의 병력이 증원돼서 파견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를 통해서 특전사 제1공수 특전여단에서 64명이 미 육군 공병대들을 엄호를 했었고 그리고 육군 1보병사단 수색대도 인근에 매복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 사건 전에 공동경비구역은 말 그대로 공동경비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북한군 초소도 있고 유엔군 초소도 있고 서로 섞여 있었거든요. 이 사건 나면서 완전히 갈라서는 겁니다. 남북 간에 서로 왕래는커녕 말도 거는 것조차 금지가 됩니다.
영화 속에서 봤던 이런 장면들이 바로 이때부터 시작됐던 겁니다. 우리 공화국에선 왜 이런 거 못 만드나 몰라. 응? 형. 응? 아니 뭐 딴 건 아니고 안 내려올래? 초코파이 배 찢어지게 먹을 수 있잖아. 내 딱 한 번만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들어. 내 꿈은 말이야. 언젠가 우리 공화국이 남조선보다 훨씬 더 맛있는 과자를 만드는 게야. 자, 공동경비구역 뭐 영화도 있었습니다만 저 사건이 큰 어떤 전환점이 됐었죠. 그렇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사실 이제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군사정전위원회 사람들끼리 이렇게 왕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이후에는 이렇게 이제 경비병, 남한과 북한의 경비병들이 서로 이제 소통을 할 수 없게 됐고요. 그리고 공동경비구역 내에도 군사 분계선이 이제 그어지는 그런 사건이 됐습니다. 사건 이후 무려 49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JSA는 그대로입니다.